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신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준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가정과 사역에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영일이라는 분인데 우리 김영일 한국종교문화원장하고 성만 틀리지 이름은 같습니다. 댓글에 이런 문제점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차원에서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5세.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섰다, 그런 글을 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군 전쟁 그 시절에 셀주크 투르크족이 있었고, 또 몽골 엠파이어, 몽골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해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통 1096년에서 1270년, 1095년에서 1291년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 크루세이드인데 복수를 붙여가지고 크루세이드, 십자군. 원래는 그 초기에는 십자군이라는 말이 쓰지를 않았어요. 후대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 그 기독교 그 지구용어로 말하면 군인들이, 용병들이 앞에 가슴에 십자가를 하고 또 어깨띠에도 십자가를 걸기 때문에 후대 역사가들이 십자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기원이 그 당시에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 1세 콤네누스가 1095년 3월입니다. 셀주크 투르크 1037년에 태동해서 1307년에 같아요. 이게 몽골 제국 지금 십자군 전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셀주크 투르크족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로마 비단틴 제국을 힘들게 하고, 또 동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 팔레스타인, 그렇죠? 그 성지를 순례를 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방 기독교입니다. 지금 오쿨트 바티칸이 안 해요.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우르바노 2세에게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병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르바노 2세가 3월에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1054년에 The Great Schism이라고, 즉 서방에 있는 기독교하고 동방 기독교가 이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방 기독교하고 동방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저도 순수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1095년에 1095년에 클레르몽 공의에서 바로
연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마음속으로는 1054년에 헤어진 동방교회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감추고 성지 예루살렘을 우리가 순례를 해야 되는데 셀주크 투르크족이 힘들게 하고 이슬람 민족이 이슬람교를 믿는 그분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 여기에 자원에서 가는 사람은 좀 지금은 맞지는 않지만 여간 모든 죄를 사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희망을 줘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이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거 중앙에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오쿨토 바티칸이 있어요. 북부에는 뭐예요? 자유도시예요. 공화정 도시라고. 다 그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됐어요. 다른 데는 다 농업인데 그분들은 뭐요? 그렇죠? 새로운 세계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각자의 생각이 틀려요. 왕들은 뭐요? 내 영토를 확장해야겠다. 이런 등등이 많아요. 그때 이제 1095년에 끌레르봉 공회에서 말을 연두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제1차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 파견하기 때문에 그때 1096년 잡고 그리고 1270년은 제8차 즉 예루살렘 그 순례를 그것 때문에 이 십자군을 파견하기 때문에 그때를 잡자. 그게 아니라 1291년에 보면은 Siege of Acre겠어요. 아크레 공방전이 있는데 The Fall of Acre, 그렇지? 아크레 몰락. 그 에크레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팔레스타인에서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무역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에요. 그게 무너져요. 1291년. 그래서 이 연도가 틀리고 그 후로도 십자군이 나오지만은 그 십자군은 하나의 그 투르크족하고 싸우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표가 데우스 울트 왜 이야기를 하느냐? 라틴어요. God wills it.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잘못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그때 1206년입니다. 좀 지나가요. 몽골 제국이 세워져요. 그게 이제 태무친 징기스칸이 1206년에 즉위를 하고 1227년인데 언제 이제 이게 멸망하냐? 1368년 주원장이 그 몽골 제국을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워요. 세우는데 거기에 나라가 몽골 제국이 상당히 넓어요. 왜 그걸 강조하느냐? 서양에서는 몽골 제국의 역사를 다 지워버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걸 복원시켜야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지금 현재 몽골인들은 어렵잖아. 사는 게 저희들이 복원시켜줘야 돼. 몽골 제국을. 자,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몽골 제국으로부터 지배받은 것을 부끄러워해. 그래가지고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태무친 징기스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분이 서간 후에는 그 특히 아들도 있지만은 손자들이 여러 지역에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이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대한민국 신라와 관련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고대사에서 이건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 이것은 뭐냐면은 따만 자. 대한민국 할 때 한국 있죠? 나라 지명하고 한자는 틀리는데 북방 기마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이 있어요. 또 이 간. 우리가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 박역거세를 보고 거서간이에요. 거서간. 서쪽에서 거한 한 대장이다. 제2대 남해는 차차웅이에요. 차차웅은 뭐냐면은 좀 우리가 약간 그 무당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한 개념이 많이 있어요. 제3대는 유리는 이사금이요. 이가 많은 사람을 연장자예요. 올로를 중요시기요. 그 다음 누구에서 마리간 있고 이게 우리는 이게 간이 있어. 간. 이제 몽골 제국에는 한을 읽고 칸을 읽고 그리고 몽골 제국이 뭐냐? 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고대사를 중세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에서 완전히 김씨왕조 넘어가요. 세성이 이렇게 번갈아 하다가 그때 그게 500년의 지증 왕이 되는 그때 왕이라는 칭을 사용해요. 왕이라는 칭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몽골 제국은 뭐요? 엣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한국이래요. 이 한국이라는데 우리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읽을 때 일한국. 일한국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에 있어요. 페르시아. 자, 몽골 제국은 영국 대영 제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요 몽골 제국. 이걸 아시아에 있는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몽골이 가난하니까 또 중국 안에도 몽골이 중국에 속해 있어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페르시아는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이란하고 이라크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그 역사를 감추려고 그래요. 왜?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1258년에 그 당시에 마가다드 아바스 왕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그걸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디가? 일칸국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대단한 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아셔야 일칸국. 그 다음에는 그 손자가 그걸 일칸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손자가 뭐냐? 킵차크 칸국을 세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킵차크 칸국은 우리 할 때 킵차크 칸국, 킵차크 한국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킵차크 칸 여기로 이렇게 통일하여 통일 신라 시대 때 최고의 지도자 그 명칭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분들 어디냐? 러시아를 지배를 했어요. 1240년에서 1480년, 240년. 그 당시 러시아는 농사를 짓는데 그때 몽골 제국은 뭐예요? 상업. 최고의 무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상업과 도시를 발전시켜줬는데 그 러시아인들이 부끄러우니까 뭐요? 타타르 요크로 말을 바꿔요. 타타르 굴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러시아에도 이렇게 몽골 제국에게 지배를 받았던 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다음에 뭐가 있냐? 이제 징기스칸 테무친의 셋째 아들이 오구타이 칸국을 세워요. 그건 기간이 짧아. 1221년에서 1310년 약 990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후에 이제 온나라하고 연결되지만은 이게 고려하고 관계돼요. 1234년에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1231년은 또 고려를 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골이. 그래가지고 1257년 몇 년 동안 26년 동안 9차례 쳐들어옵니다. 그때 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타이 강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차남이 세웠는데, 차남이 지금 이제 중국에 가면은 신장 에이월 뚜주치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신강 요이 자치구. 1225년에 세워져서 1680년 오랫동안. 신장 에이월 뚜주치가 뭐냐? 그게 서역. 한나라와 당나라 때의 실크 로드 역할을 한대. 그래서 지금은 뭐냐? 이구르족, 튀르키예, 터키의 이슬람교가 거기 있어요. 지금 많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후에 이제 고려하고 더 밀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세워요. 그게 1271년이고 1279년에 남송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북방 기마 민족이 중국 대륙에서 처음으로 뭐요? 그 남송을 정벌할 정도로 전체를 뭐요? 통일을 해요. 이건 우리가 고려 역사하고 이 원나라 역사는 하나. 왜 그러냐? 자, 이 몽골이 1231년에서 계속 제구차 1257년 동안 쳐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바로 그때 삼별조 항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종. 이분이 그 아버지 고종인데 아들을 시켜가지고 몽골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야, 화친을 맺어야겠다. 잘못하면은 우리 고려가 다 없어지겠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 DNA가 아주 탁월한 사람 이분이. 태자 시절에 몽골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 몽골 제국이 오수순에 서로 형제, 손자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누가 이거 될 줄 몰라. 그런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쿠빌라이 그 칸이 되기 전이죠. 쿠빌라이를 우연히 만났다는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데 고의적으로 그걸 찾아갔단 말도 있고, 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정보 마인드가 대단해. 이제 역사를 쓰신 분의 논리에 의하면 그래요. 보니까 이분이 직접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쿠빌라이 칸이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중국 수나라 당나라가 고려를 고구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역사 이분 타국에서 볼 때는 북방 기만 민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통일적으로 보는데 저희들만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을 하려고 했지만 왜 실패를 했는데, 이 고려의 태자가, 그렇죠? 후에 원종이 되지만 태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한다는 것은 무리식으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쿠빌라이 이분에게 칸이라는 이 대장, 왕, 대통령 이걸 수여를 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쿠빌라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태자를 거의 자기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요. 태자인데 왕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그 사람이 눈도장을 찍고 오고 후에 이제 뭐가 돼요? 원종이 돼요. 원종이 뭐예요? 원나라. 이게 그게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좀 주체적이지 못하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나라를 경영하면은 나라를 살려야 되지 무슨 체면 차리고면은 다 묻힙니다. 1270년에 바로 무슨 결단을 하느냐? 개경 한도를 단행하겠다. 이때 이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삼멸초 항쟁이 되겠어요. 원래 이제 고려시대 때는 그 무신 정권이 있어요. 1170년에서 1270년, 100년. 무신 정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삼멸초가 뭐냐면은 무신 정권에서도 후반 그 최어라는 분이 그 야별초를 세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에 그래 보면은 도적 때문에 야별초를 세웠다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은 내막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병 자기를 가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별초, 우별초가 되고 후에 최우서자가 1220년대는 야별초가 세워지고 최우서자 최양 그 사람이 1250년대 몽골권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옵니다. 그것을 뭐요? 중심으로서 세운 게 뭐요? 신의군이 되겠어요. 바로 이 삼멸초 항쟁이 1270년에서 1273년 3년 일어나. 그리고 나서 후베라의 간이 뭐요? 고려하고 원나라 몽골에서 우리는 여원 연합군, 여몽 연합군이라고 그래요. 삼멸초 항쟁이 1270년에서 73년 되었을 때 바로 끝나자마자 1274년하고 1281년에 뭐요? 일본 정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일본 정부를 할 때 지금 말하면 폭풍이 일어나.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은 가미카제라고 그래요. 가미는 뭐예요? 신. 카제는 뭐예요? 신풍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고구려하고 몽골 연합군에서 일본을 지켜주었다. 훗날에 그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특공대 이름이 가미카제예요. 전투기에다가 폭탄을 싣고 무조건 미국에 함대를 부시던 뭘 부시던 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자살 특공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서양은 뭐예요? 후진국. 이제 선진국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전 세계를 잡았어요? 몽골이 잡은 거예요. 그때 이제 1346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1346년하고 47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몽골 제국이 이 세계에 끼친 영향이 아주 대단합니다. 보통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후에 그 몽골 제국 역사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때 이제 패스트가 일어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패스트마라 하나를 끊어내려고 상황한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패스트의 그 역사를 이 서양의 역사가들은 다 조작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코로나도 지금 모르잖아. 다 조작되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세계 인류 역사는 뭐예요? 다 조작된 거예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이 글을 볼 때 풋노트가 많이 달리는 걸 좋아했어요. 참고문을 많이. 그때는 제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유학하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건 서양 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죠? 조작한 역사를 사실화하려고 이것을 참조하러 한 거예요. 그 뒤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풋노트로 담은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풋노트가 많고 참고문이 많은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역사를 한국 역사, 몽골 역사 새로 써야 돼. 서양이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십자가 전쟁 그때까지도 뭐요? 이 진짜 서양은 뭐요? 유럽은 뭐요? 가난해. 과학기술이 없어요. 전부 뭐요? 이슬람에서 다 중동에 다 가져오는 거지. 또 그 당시에는 누구예요? 몽골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이슬람하고 인도하고 몽골 제국한테 뭐요? 저게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감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춰내는 그게 뭐냐? 패스트. 자, 이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역사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패스트는 어디서 나왔는가 아직도 규명이 안 돼. 지금 코로나도 똑같은 거예요. 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자, 1346년에 킵차크 칸국이 그렇죠? 그 우리가 잘 알죠. 러시아를 거의 240년을 지배를 했어요. 크림반도, 영어는 크라이미어예요.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길게 발음해야 돼. 이때 크림은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어. 그 사람들한테 크림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한테는 이건 길게 발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하도 되고 크라이미어 반도를 해도 말이 맞아요. 그 반도에 카파라는 아주 도시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이탈리아를 보면은 중부에 누가 있어요? 일단은 변질된 거예요. 사실 그때도 변질된 바티칸이 있어요. 기독교가 바티칸이 있는데 이 바티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있는 북부, 그죠? 이게 베네치아, 제노바 이런 데 피렌체 같은데 이런 데는 뭐예요? 밀라노 도시국가예요. 자유국가. 그래서 전 세계하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이 사람들을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 돈에 대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서 연옥이 나왔다고 수없이 얘기했어. 로마 천주교에서 나오는 연옥 개념은 뭐냐? 경제 사상이 나온 거고 그걸 깔뱅 선생님은 뭐야? 자본주의로 만들어준 거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지금 교리적으로 연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카파성을 하는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카파가 뭐냐? 바로 제노바.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자유공화국의 도시국가예요. 제노바가 카파라는 지역을 뭐 식민지화시킨 식민지화. 그리고 무역의 거점을 막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킵차크 칸국의 병사들이 죽어. 근데 뭐요? 그때 바로 패스트가 걸린 거예요. 패스트. 이미 이전에 있는데 이 서양 역사가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킵차크 칸국 병사들이 패스트에 걸리니까 그 병사들을 그 당시는 투석기가 그래서 최고 신형입니다. 투석기에 놓아가지고 바로 카파성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카파성 안에 집어넣으면은 패스트에 걸린 시신입니다. 그럼 뭐 패스트가 옮기지. 그러니 거기에 있는 제노바 사람들, 이탈리아인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12배를 철도를 타고 제노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나갔지만 그 안에 뭐 물건에도 그렇죠? 패스트가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검은 쥐들이 패스트에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 거기 올라탄 거야. 타서 그렇게 해서 패스트가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돼서 유럽이 망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킵차크 칸국 몽골 제국. 이 거짓말하는 거 아마도 몰라요. 그만큼 몽골 제국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역사 조작을 이분들은 했어요. 몽골 제국의 찬란한 역사를 죽여버리려고 그
패스트의 기원을 몽골 제국을 만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코로나 해야 됩니다. 분명히 134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걸 실체를 바뀌는 거예요. 1347년 되니까 자, 검은 쥐를 잡아먹는 게 누굽니까? 고양이. 근데 그때 이 바티칸에서 뭐라 하냐, 고양이는 또 불운하다. 좀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고양이를 다 뭐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고양이를 불태웠어요. 지금 검은 쥐들이 패스트를 옮겨 다녀요. 다 죽은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종교하고 과학, 의학을 이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합시다. 성직자라고 그래. 성직자들하고 그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기도를 해. 하나님 패스트를 없애달라고. 또 고행을 해. 채찍질. 그거로서 하면 좋은데 이게 희생양을 삼아요. 희생양. 이게 이제 문제라. 그때가 뭐예요? 이교도, 유대인, 나병 환자를 다 불태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코로나.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역사의 패턴이 똑같아. 그걸 어디에다가 지금 천주교 세력은, 오kulto 바티칸 세력은 어디에다 지금 대한민국 집어넣었어요? 기독교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코로나를 옮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여기서 누굴 선택해야 되냐?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몽골 제국은 전 세계에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했어요. 도로도 발전시켜서 거기에 역참 제도도 있고 등등. 후에 송나라 지폐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달러 기축 통화로 만들고 이 찬란의 몽골 제국이 그 후대 우리가 몽골 제국 역사를 보면 되겠어요. 이 전 세계 인류에게 뭐요? 무역, 상업을 일으켰어요. 불을 다 일으켰다고. 그런데 뭐요? 패스트, 이렇게 생물한 무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유민주공화주의, 자본주의가 일어나니까 이걸 없애버리려고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코로나하고 패스트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역사는 다 닮아가요. 과연 왜 코로나가 일어나냐? 바로 자유민주공화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몽골 제국이 세운 그 세계적인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서양에서 그치서 한 거예요. 그게 패스트 역사예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는 몽골 제국에서는 몽골인이 1등심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생목인이 생목인. 생목인은 무슨 얘기냐면 무어인은 이바리아 반도하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말하고 무어인은 사라세는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생목인은 뭐냐? 그런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색, 눈이 색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인을 포함해서 중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외국인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시민대전을 맞습니다. 그 생목인에게 모든 거예요. 무역, 상업 다 뭐요? 이주를 하도록 몽골 제국을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말 타고 항상 전쟁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무역을 할 줄 몰라. 그걸 누가 했어요? 바로 생목인이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만큼 몽골 제국의 그 마인드가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누구냐? 그때 이제 중국 한족. 네 번째가 남송. 마지막 남송을 했잖아요. 바로 그 남송을 그 사람을 네 번째로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당시에 뭐예요? 유학자들은 창녀들보다도 계급이 낮아요. 그런 몽골 제국, 실제 세계를 실사구시를 추구했던 그 몽골 제국을 완전히 뭐야? 그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왜 그 패스트하고 코로나 과연 누굴 뽑을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1847년에 에든버러 산부인과 의사가 클로로포름이라는, 그 당시에는 그게 마취제입니다. 지금 우리 맨날에 개구리 해부할 때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때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사남 5년을 나오는데 8번, 사남이자 8번 레오폴드 왕자를 나올 때 바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고 영국 성공의 수장이니까 이걸 허가를 했어요. 그때 바티칸은 뭐라고 나오냐?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 그걸 정지를 단지. 자, 21세기의 시각에 쳐다보는 것. 영국 성공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오골도 바티칸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래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우리 기독교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야기. 자, 코로나 이제 백신이 나왔대요. 어제 뉴스를 내가 들었어요. 뉴스 들을 때 어디 나오면은 베일러 칼리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일러 칼리지의 칼리지 오브 메디신. 그렇죠? 여기는 뭐냐면은 누가 세웠냐면은 베프티스트, 침례에서 세웠어요. 침례에서 세워서 지금은 제너럴 컨벤션, 인 텍사스의 침례교회 일반 총회하고 지금 연관돼서, 그 당시에는 침례교 목사님이 세운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자 그때 이제 변호사요. 그 이름으로 베일러가 나오는. 그게 뭐요? 기독교. 여기에 자, 피터 호테즈. 다음에는 누가 있냐? 다음에 뭐냐? 마리아 보타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유대계예요. 제가 종교를 찾아봐도 안 나와. 이거는 이탈리아계, 유대계 미국인, 이탈리아계 여성 과학자, 남성 과학자. 근데 전부 다 베일러, 기독교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분들은 신앙을 몰라요. 베일러 여기에 기독교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뭘 했어요? 백신, 코로나 치료의 백신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예요? 특허를 포기를 했어요. 전 세상에 다 내주겠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데 제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인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은 대한민국뿐이었다. 그렇게 들려요. 제가 보니까 그 소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하면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고 과정도 제가 모든 걸 다 공유하겠다. 이분이 나왔어요. 어디서? 기독학교에서. 제 얘기를 잘 들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솔직한 있잖아요. 오골도 바티칸 대한민국 성모교가 많습니다. 한 번도 희생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전부 대한민국에 있는 돈을 뜯어가지고 바티칸에 갖다 주지 기독교처럼 전 세계. 이 두 번은 좀
거치게 표현하면 떼돈 그냥 돈 엄청나게 버는 분에 특허를만 내면은 그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특히 후진국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치겠다. 어디에서? 침례교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에 나온 것이 되겠어요. 저는 자 결론입니다. 보세요. 윤석열 씨 사면은 불교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면하여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안철수인데 수없이 맞습니다. 하상 바오로 하상은 조선시대 때의 천주교 신자예요. 아주 천주교의 대단한 분이 하여튼 거기에 이제 그 조선 이름에다가 바오로 우리 영어는 바올 이름 안철수 하상 바오로 안철수 옆에는 항상 아가타 권은이라는 경찰 출신이 있어요. 그 사람도 고시 출신인데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항상 대변인 역할을 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세트 천주교 세트. 과연 그런 분이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한 세계적인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제가 한번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재명인데 이 중요한 거예요. 그 김용민 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할 때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천주교 신자예요. 그 누구냐면은 베드로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그 박영진 의원이 김용민을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날 때 신문에 뭐가 나오느냐 저는 제목만 봤어요. 그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볼 시간도 없어. 그리고 세월도 또 나이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흘러가는 물을 어느 정도 아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재미도 없는 건 뭘 봅니까? 뭐라고 나오는 제목이 김용민이가 이재명을 우호적 서로 짜고 고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진 그 사람 뭐냐 벌써 김용민은 누구? 이재명으로 갔다. 김용민은 뭐 부끄럽잖아. 내가 언제 그 말했냐 이렇게 안간한 척하고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이재명은 뭐예요? 이재명 그 사람 스스로가 항상 경제 문제만 하면은 오kulto 바티칸 그 프란체스 교주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는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 가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좀 잠깐 하겠어요. 그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1965년에 13살 때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영세를 받았는데 영세가 율리아나인데 이게 세계 196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박지 대통령이 5.16 혁명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요. 대구교구 이 역학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 그때 작년은 뭐요? 이게 영세를 받았어요. 응? 박지 대통령이 고심이 얼마나 크고 유영미 저사가 언니가 천주교 신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푹 빠져 있다고 지금. 김용필 그렇죠? 그분은 제2인자는 뭐예요? 기독교고. 이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기독교가 황금의 시기.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위험한 역사가 있어요. 그때 할 때 율리아나가 뭐냐? 5살 때 부모를 다 잃어. 그리고 수도원장을 했는데 이제 성체 미사 문제인데 그건 빼버리고 수도원장에서 추방당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는 좀 성인이 돼서 박진 전 대통령하고 유영 여사가 돌아가시고 또 대통령에서 추방을 했잖아. 그런 오버랩이 일어나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자, 1986년 40살 때 송기인 신부가 노무현에게 뭐죠? 세례를 줘. 그게 뭐냐? 유스투스. 유스투라는 걸 세례를 주는데 그 유스투는 뭐냐? 디오펠레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그 유스투 그 몸에다가 뭐요? 무거운 것을 달고
지금은 바로 뭐요? 새구치나 돌멩이나 엄청나겠죠. 바다 속에 뭐요? 집 던지는 수장, 순교를 하면 그게 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면은 잘 보세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세를 다 받았어요. 영세. 그러나 천주교를 안 갔어요. 다 불교예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불교예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그래.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성교인 신부 때문에 천주교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 천주교의 힘으로 뭐가 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천주교의 세력부터 벗어날 수 있어 없어? 못 벗어나. 자기도 그에 대한 뭐요?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응? 청와대 말하자면은 예수회가 중심이 됐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대통령 자리는 정확하게 잘 읽어야 돼요. 이 사단 누가 되는 거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70년이다. 약 100년 동안 흘러오는 그게 있어요. 역사 자료가.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게 운명이에요. 만약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이전에 그 대통령들이 추구한 걸 보면은 자기가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 들어갈 때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잖아요. 보니까 뭐요? 자, 대통령이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새 국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먹히겠구나. 누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존경해야 돼요. 그 면에서. 그래서 중국을 멀쳐버리고 어디? 부시 대통령에도 손을 내밀었잖아. 한미 FTA를 맺으세요. 여러분 특히 20대, 10대 잘 들으셔야 돼요. 미국하고 FTA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영국이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캐나다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미국 마음이요. 미국 마음. 뭐 어느 나라가 나 FTA 미국하고 맺고 싶어요 해줘요? 안 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해줘야 하니까 미국이 손을 딱 잡았잖아.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 가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리적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이거 잘못하면 나라 다 망하겠구나. 그리고 제주도에 맞다. 해군기지 미군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요? 중국한테 공산당한테 먹히겠구나.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다 안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뭐요? 역사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요. 이걸 어느 때냐 눈물이야 눈물.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라크 파병을 해. 이라크 파병하면 안 되지. 왜? 바티칸에서는 이슬람하고 친해서 자기 다 동물 만드는데 그걸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이라크.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누구를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들어가서 버리던 와요.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를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지나 잘못된 역사를 봐요. 다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자리라고. 그래, 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건양수 여사 부친이 빨갱이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을 가고 중국을 가야지, 붙어야지. 그걸 안 해.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걸 본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티칸 말을 안 듣지. 예수의 말을 안 듣지. 뭐요? 죽었잖아. 문재인 대통령 예수입니다. 김경수 예수예요. 두 사람 알잖아.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죽었는가. 지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 거기 종살이 하고 있고. 자, 저는 그 얘기예요. 누가 되는가는 모르지만 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해야 돼. 5년 열심히 국가 민족을 섬기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 대단히 죄송해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렇죠? 자기 목숨을 살리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뭐요? 선거 다 했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추방시키고 또 15억 인구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이게 추천한 사람을 주교로 또 받아들이겠다. 15억은 우리 천주신자 해달라. 이게 오cul트 바티칸 이익하고 자기 대통령 자리 그리고 이게 서로 엮여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서 탈원전 이건 비과학적이에요. 테스트가 일어났을 때 그 검은지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죽이라는 그 바티칸. 그렇죠? 또 클로로포름이 마취제 나왔을 때 과학기술이 발달됐을 때 그걸 선용하면은 인류에게 주는데 또 마르틴 하이데거처럼 그걸 싫어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원자력도 평화적으로 사용하면 화려한데 비행기를 왜 못 만들어? 비행기 날다 보면 추락해. 또 배도 왜 못 만들어? 폭풍 치면 또 파산돼. 또 자동차를 왜 못 만들어? 가다 보면 또 차 사고가 나.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천주교 교도. 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다 정말로 인류를 사랑하면은 그렇게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어디부터예요? 미국, 특히 뭐 프랑스 안 해. 예? 천주교 건데 왜 프랑스부터 안 해? 예? 왜 미국, 예? 영국 큰 나라는 놔두고 왜 아시아에 이제 겨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가난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저는 앞에서 누굴 선택할 거예요. 차악입니다. 우리는 뽑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결론을 말을 할게요. 당신이 정말로 기독교에 왔으면 황교안 전 총리와 또 대통령 권한대행 잘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언론에 나온 것이 거짓말이라면은 또 잘못된 뉴스라면은 당연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